방금 전까지 우리 테니스 정현 선수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준결승 그 강자 로저 페더러와의 경기 지켜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발 부상 때문에 기권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고 어쨌든 정현 선수에게 그동안 최선을 다한 데 대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죠. 정현 선수를 발굴하고 또 열심히 옆에서 지원해주고 키워주신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원홍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러게요. 시합 내내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몸이 무거운 줄 알고, 예. 어디 몸이 그동안 피로가 쌓인 건가, 몸이 아픈 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발바닥 부상이 좀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아니, 저희가 사실은 그 경기 첫 세트 시작할 때 보니까 약간 네. 정현 선수가 좀 몸이 굳은 거 아니냐, 좀 긴장한 거 아니냐, 자기가 정말 맞습니다. 꿈에 예. 그리던 페더러와의 그 대전 때문에 긴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긴장도 긴장이지만 부상이 좀 컸던 모양이네요. 네, 긴장보다는 아마 뛸 수 없는 상태에서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전날도 연습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파가지고. 참. 네. 그게 사실은 그 뉴스를 전해진 거를 보면은 네. 경기를 앞두고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연습을 안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거 아닙니다. 조코비치 경기 때부터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예. 8강전에서 아마 심하게 이렇게 발바닥 부상이 크게 부상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중계를 통해서 중계 카메라가 그 치료하는 모습까지도 아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거 보시면서 좀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상인지 좀 느끼실 수 있었습니까? 네. 발바닥에 보통 선수들이 하드 코트에서는 저런 부상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옛날에 이영택 선수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네. 양말 2개씩 신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아마 정현 선수는 이렇게 큰 시합에서 오랫동안 자강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시합을 할 예상을 못했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인 경험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이 호주 오픈 코트가 이른바 말하는 하드 코트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하드 코트라는 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겁니까? 이제 세멘트 위에다가 네. 케미칼을 계속 이렇게 발라서 화학물질을요. 약간의 쿠션이 있습니다. 예. 플렉시블하게 그 코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코트가 특별히 발바닥에 부상이 많은 코트예요. 그래요? 네, 선수들이 발바닥하고 코트 표면하고 마찰이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아니,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테니스를 치면서 보통 이제 클레이 코트라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된 그 코트. 거기나 하드 코트나 뛰어보면은 그렇게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클레이 코트는 미끄러지면서 치기 때문에. 예. 발바닥에 마찰이 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 네. 여기는 계속 이걸 자기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압력이 많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끄러지냐 안 미끄러지냐의 차이도 큰 모양이군요.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정지를 하려고 악지로 힘을 바닥에서 줘야 되는데 그게 그럴 때 이제 발바닥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거죠. 자, 지금 소위 4대 메이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4대 메이저 대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호주 오픈이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해마다. 네. 그럼 지금 호주는 하드 코트고 나머지 세 가지 메이저들은 말에 어떻습니까? 열리는 것이 프랑스 오픈인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클레이 코트입니다. 프랑스가 클레이 오픈. 클레이 코트. 예. 유럽식 클레이라 그래서 앙토가라는 코트인데요. 예. 벽돌가루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코트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코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US 오픈은요? US 오픈은 하드 코트예요. 하드 코트고요. 약간 종류가 틀린 하드 코트인데 호주 오픈하고 똑같은 방식의 하드 코트라고 합니다. 윈블던은 제가 알기로는 잔디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천연잔디예요. 천연잔디면은 서비스가 아주 강한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불리하겠네요. 유리하죠? 천연잔디인데요? 네. 공이 맞고선 비껴져 나가기 때문에 강서브를 가진 선수들이 많이 우승을 하고요. 서브 포인트가 많이 나는 그런 코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테니스 모르는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참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현 네. 선수 누구보다도 투지 뛰어난 선수인데 자기 본인 심정으로야 뭐 발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싶었을 텐데 도중에 기권하는 거 보니까 그 웬만큼 힘들지 않아 가지고서는 기권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경기 후에 뭐 페더러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그렇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네. 우리 한국 선수인 정현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톱 10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평을 받았고요. 예. 또 뭐 빠른 시간 안에 메이저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값진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현 선수가 지금 58위였잖아요. 네, 지금 이제 4강 진출까지 했으면은 순위가 또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랭킹이 올라가서 아마 30위 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위 대 초반이요. 네. 그러면 58위에서 30위 대 초반까지 올라가면은 다음 메이저 대회 시드라고 그러나요? 그 경기 배정을 받을 때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까? 32위까지 시드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랭킹이 나와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물론 기권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지막 시드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참 참가 선수 중에 좋겠는데. 32명까지 시드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 앞으로 경기 너무 많이 뛰어서 물집 생기는 것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장 다음 경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좀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요. 예. 아마 이제 2월 달부터 클레이 코트를 이제 많이 위주로 네. 그 프랑스 오픈 때까지 유럽 쪽 투어를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프랑스 오픈은 언제고요? 5월 말입니다. 5월 말이요? 항상 매년 5월 말에 프랑스 오픈이 시작되고, 네. 6월 말에 윈블던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말에 US 오픈이 시작됩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정말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도 정현 선수 국내 귀국하면은 또 격려해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 부상당한 거 저희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네. 정현 선수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국민에게 네. 정말 용기와 기쁨을 선사해 준 거 저희 모두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호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요. 오늘 이슈 토크가 정현 선수 때문에 좀 길이가 줄어들었는데 이슈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이정렬 국민TV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운터파트 상대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새 상대인데. 역대 최고로 지금 기온이 낮고 예. 그리고 금요일이고 해가지고 상당히 교통 상황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오시는데 길이 많이 막혔던 모양이죠? 저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여튼 시작을 해보시죠, 뭐. 네. 자, 먼저 오늘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까지 그저께 입원을 했던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죠. 네.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조사 4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리 휠체어 타고 들어가도 예. 대개는 그냥 자정 너머까지 붙잡아두고 그런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다,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네. 뜻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더 굳이 물어볼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는 예. 임의동행이라든가 이렇게 임의 출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수사기관 청사에서 퇴거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사 못 받겠다, 나가겠다라고 하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법적으로는 그렇고 사실상 이제 되게 그러지 못하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죠. 근데 그렇게 나가겠다고 할 때 검찰 입장에서는 긴급 체포의 요건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하고 아예 잡아놓을 수 있는데 지금 긴급 체포의 요건이 된다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상득 전 의원이 그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렇죠. 그 형법상으로는 일단 뇌물죄 예, 특가법에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네. 법률을 의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지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예,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예, 최소한 지금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긴급체포를 안 한 것은 네. 결국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도주할 우려보다는
공범하고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나갔는데 나가면 그럼 네. 내가 들어가서 무슨 예, 얘기했다. 뭐 얘기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예. 이렇게 입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 묻다가 결국 보낸 것은 설령 그렇게 입을 맞추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좀 쥐고 있다는 검찰의 예. 여유로움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뭐 재벌 총수들 수사나 이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많이 보던 광경인데 예. 갑자기 편찮아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실제 이 질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이제 나와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보통 이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그러죠.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그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고 뭐 이 변명을 하는데 네.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할 게 없지 않나 사실 이거밖에는. 다시 말해서 소명화해서 자기의 혐의를 피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지 않나.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뭐 굳이 그러면 긴급 체포까지 해가면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예,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이정열 전 판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만약에 이상득 전 의원을 검찰이 다시 부르게 되면은 그건 그냥 영장 청구 단계로 가겠네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제 그 다음번에도 이번처럼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긴급 체포해서. 네. 자, 그런데 뭐 역시 이것도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장 전 비서관은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국정원 특활비로 의심되는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기각을 글쎄 왜 기각이 됐을까요? 일단 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나온 이유를 보면 네.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의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건 범행에서 이 장 전 비서관의 지위 네. 그다음 역할 정도 뭐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구속영장 기각보다 검찰이 굉장히 그 반발을 그렇죠. 하고 또 막 근거로 계속 지난번 수사에서 어땠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면 예. 검찰이 반발이라고 하긴 거고 검찰이 이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상당히 근거가 있고 이해가 간다고 예. 생각이 되는 게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좀 증거가 갖춰지고 인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장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혐의가 작물 운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국정원 특활비가 이제 횡령이 돼서 업무상 횡령으로 김진모 전 비서관이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횡령된 돈을 장진수 전 주무관한테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전달하는 그 중간 운반책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횡령된 돈은 작물이니까 이 작물을 운반했다 해서 작물 운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 돈 받은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간 데가 없거든요. 장진수 주무관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입막음용으로 왔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러면은 지금 사실관계는 대략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 소명은 됐으니까 결국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는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건데. 예.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보면은 읽히는 것이 운반책에 불과하니까 예. 상관, 그러니까 지위, 그 가담 정도나 지위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관이면 모르겠는데 운반한 거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는 같아요. 거기까지 그것도 뭐 동의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도주 우려는 없다 쳐도 백벌양보해서 이 법원의 견해대로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문제거든요. 거기서 지금 명확하게 이유 기재를 안 하고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예전에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카톡으로 말 맞추기도 시도하고 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실제로 시도도 했었는데 어떻게 우려가 없다는 것이냐. 글쎄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려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 미스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검찰에서 증거인멸 부분을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유감이라고 표명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뭐 말씀 나누는 동안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헉헉거리면서 가까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입이 많이 막히는 모양이에요? 오늘 뭐 날이 추워서 그런지 차를 많이 끌고 나서 그런지 평소 금요일보다 좀 더 막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아예 버리고 지하철 타고 왔다면서요? 예, 지금 어딘가에 서울 모처에 차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 차 번호를 얘기해 주셔야 저 견인 안 당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견인당할 겁니다. 지금 모처라고 얘기할 망정이지. 오늘 또 논란이 됐던 기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지금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런 겁니다. 최순실에게 속은 것을 후회한다. 국정원, 경찰, 민정수석 누구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이게 유영하 변호사의 말을 통해서 그 전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입장인데 우선 그 이 전 판사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일단 유영하 변호사잖아요. 네. 변호사는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지.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왜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밝히는지.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유영하 변호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고 예. 무슨 목적일까가 궁금한 거죠. 저는 뭐 이거는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이 인터뷰를 한 매체가 중앙일보거든요. 예. 중앙일보 쪽에서 요청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유 변호사 쪽에서 요청을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두 꼭지 가까이 긴 분량으로 지금 중앙일보에서 그렇죠. 실어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중앙일보의 입장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중앙일보가 계열사 관계된 회사인 JTBC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광고가 급감해가지고. 아 그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엄청난 폭로를 하신 건데. 지금 보도에, 그러니까 지금 20일자 기자회보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 JTBC가 올해 지금 개국 7년 만에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예, 하는데 반면에 중앙일보는 올해 200억에서 300억 규모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는 연평균 100억 규모였었던 삼성 광고가 4억으로 급감했는데 중소기업이랑 외국기업 광고로 이제 위기를 극복했지만 중앙일보는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앙일보 쪽에서 결국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 입장에서 원죄인 거죠.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도를 했던 게 JTBC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만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회가 될까? 그러니까요. 근데 관련해서 사실 그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 그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그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를 한 건데 네. 물어보니까 바로 한숨부터 쉬더라. 보도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저는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이 보도가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메시지보다 중앙일보의 액션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액수가 특활비 관련해서 한 40억 정도가 우선 비서관들한테까지 넘어간 게 이제 검찰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용처가 소명된 것들을 살펴보면요. 액수가 다 합쳐 40억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뭐 다 몰랐을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비서관들이 중간에 40억을 전달받아가지고 확인된 것 중에는 좀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경환 의원에게 돈이 갔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나 모르게 쟤네가 받아가지고 다르게 용처를 가져간 것이지 나는 예를 들어 내가 뭐 예를 들어 기치료한 데 썼다 이런 거 같은 건 부인은 안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40억이라는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인 게 실제로 지금 드러나는 정황상을 봤을 때 뭐 여론조사비로 7억이 나갔다는 것도 네. 사실 우리가 들으니까 7억이지 여론조사 한 번 돌리는데 2, 300이면 돌립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몇백 번을 돌렸다는 게 숫자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액수가 비서관들의 증언에 따라 가지고 맞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방어권을 일정 부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비서관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계산이 안 맞으면 자기들이 무조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그 사람들은 들어온 액수는 줄이고 예. 나간 액수는 확대하는 형식으로 지금 증언할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장부가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에 근거해서 재판이라는 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기 방어권 행사한 거로 보이는데 저도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전언 중에서 진짜 탐탁지 않았던 거는 뭐
나가면 회를 사드리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건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요.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이 실체적 내용은 별거 아닌데 예. 나는 진 대통령과 이런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다라고 본인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 있어가지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한 말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최순실과 비서관들에게 속아가지고 이 꼴이 됐다 이건데 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의 보좌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저는 회의 얘기가 나온 거 보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진짜 보면은. 이건 전형적인 호가호위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채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법정에서 얘기돼야 될 부분이고 이건 네. 사실관계에 관한 거니까. 법정에서 회의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 전에 거요. 예, 예. 그 특활비가 어디에 사용됐느냐. 근데 그것이 나온 것은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천연잔디예요. 천연잔디면은 그 서비스가 아주 강한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불리하겠네요. 유리하죠. 천연잔디인데요. 네, 공이 맞고선 비껴서 나가기 때문에 강서브를 가진 선수들이 많이 우승을 하고요. 아, 서브 그렇습니까? 포인트가 많이 나는 그런 코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아유, 제가 오늘 테니스 모르는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아, 참,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현 선수 네. 누구보다도 투지 뛰어난 선수인데, 자기 본인 심정으로야 발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싶었을 텐데, 도중에 기권하는 거 보니까 웬만큼 힘들지 않아가지고서는 기권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경기 후에 페더러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그렇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네. 우리 한국 선수인 정현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톱 10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평을 받았고요. 예. 또 빠른 시간 안에 메이저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값진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현 선수가 지금 58위였잖아요. 네, 지금 이제 4강 진출까지 했으면은 순위가 또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랭킹이 올라가서 아마 30위 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위 대 초반이요. 네. 그러면 58위에서 30위 대 초반까지 올라가면은 다음 메이저 대회 시드라고 그러나요? 그 경기 배정을 받을 때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뉴스를 전해진 거를 보면은 경기를 앞두고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연습을 안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거 아닙니다. 조코비치 경기 때부터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예. 8강전에서 아마 심하게 그렇게 발바닥 부상이 크게 부상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중계를 통해서 중계 카메라가 그 치료하는 모습까지도 아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거 보시면서 좀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상인지 좀 느끼실 수 있었습니까? 네. 발바닥에 보통 선수들이 하드 코트에서는 저런 부상이 많이 있거든요. 아, 예. 옛날에 이영택 선수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네. 양말을 2개씩 신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아마 정현 선수는 이렇게 큰 시합에서 오랫동안 4강까지 온 동안에 많은 시합을 할 예상을 못했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인 경험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이 호주 오픈 코트가 이른바 말하는 하드 코트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하드 코트라는 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겁니까? 이제 세멘트 위에다가 네. 케미칼을 계속 이렇게 발라서 예, 화학물질을요. 약간의 쿠션이 있습니다. 예. 플렉시블하게 그 코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코트가 특별히 발바닥에 부상이 많은 코트예요. 아, 그래요? 네, 선수들이 발바닥하고 그러니까? 32위까지 시드를 받게 되는데요. 아. 이제 정확하게 랭킹이 나와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물론 기권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시드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참 참가 선수 중에 좋겠는데. 32명까지 시드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 앞으로 경기 너무 많이 뛰어서 물집 생기는 것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랬으면 좋겠습달만 당장 다음 경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좀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요. 예. 아마 이제 2월 달부터 클레이 코트를 이제 많이 위주로 네. 프랑스 오픈 때까지 유럽 쪽 투어를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프랑스 오픈은 언제고요? 5월 말입니다. 5월 말이요? 항상 매년 5월 말에 프랑스 오픈이 시작되고 네. 6월 말에 윈블던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말에 US 오픈이 시작됩니다. 아유, 하여튼 잘 준비해서 정말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도 정현 선수 국내 귀국하면은 또 격려해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 부상당한 거 저희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네. 정현 선수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국민에게 네. 정말 용기와 기쁨을 선사해 준 거 저희 모두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코트 표면하고 마찰이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아니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테니스를 치면서 보통 이제 클레이 코트라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된 그 코트. 거기나 뭐 하드 코트나 뛰어보면은 뭐 그렇게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클레이 실제 코트는 미끄러지면서 치기 때문에 예. 발바닥이 마찰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 네. 여기는 계속 이걸 자기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압력이 많이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끄러지냐 안 미끄러지냐의 차이도 크게 큰 모양이군요.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정지를 하려고 억지로 힘을 바닥에서 줘야 되는데 그게 그럴 때 이제 발바닥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거죠. 아, 자 지금 소위 4대 메이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4대 메이저 대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호주 오픈이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해마다. 네. 그럼 지금 호주는 하드 코트고 나머지 세 가지 메이저들은 말에 어떻습니까? 열리는 것이 프랑스 오픈인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클레이 코트입니다. 프랑스가 클레이 오픈, 클레이 코트. 예. 저기 유럽식 클레이라 그래서 앙뚜까라는 코트인데요. 예. 그 벽돌가루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코트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코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US 오픈은요? US 오픈은 하드 코트예요. 하드 코트고요. 약간 종류가 틀린 하드 코트인데 호주 오픈하고 똑같은 방식의 하드 코트라고 합니다. 아, 윈블던은 제가 알기로는 잔디밭에서 하는 거 같아요. 아, 방금 전까지 우리 테니스 정현 선수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준결승 그 강자 로저 페더러와의 경기 지켜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발 부상 때문에 기권을 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고 어쨌든 정현 선수에게 그동안 최선을 다한 데 대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죠. 정현 선수를 발굴하고 또 열심히 옆에서 지원해주고 키워주신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원홍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러게요. 시합 내내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몸이 무거운 줄 알고 어디 몸이 그동안 피로가 쌓인 건가 뭐 몸이 아픈 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뉴스에서 보니까 발바닥 부상이 좀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저희가 사실은 그 경기 첫 세트 시작할 때 보니까 약간 그 정현 선수가 좀 몸이 굳은 거 아니냐, 좀 긴장한 거 아니냐, 자기가 정말 꿈에 그리던 페더러와의 그 대전 때문에 긴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긴장도 긴장이지만 부상이 좀 컸던 모양이네요. 네, 긴장보다는 아마 뛸 수 없는 상태에서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그 전날도 연습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파가지고. 아, 참. 그 사실은 그